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김민식 지음 워즈덤 하우스 출판사. 지연이 김민식 1987년에 한양대 자원공학과에 입학했으나 엔지니어가 되기엔 학점이 부족했고 1992년에 한국 3M의 영업직으로 입사했으나 세일즈를 하기엔 끈기가 부족했고 1995년에 한국 외대 통역대학원에 입학했으나 통역사로 먹기 살기엔 시트콤을 너무 좋아했다. 결국 1996년 MBC 공채로 들어가 버라이어트 느낌표 일요일 밤에로 혹독한 연출 수업을 받고 시트콤 뉴 논스톱으로 예능과 드라마의 경계를 넘어섰다가 시대를 앞서간 조선에서 왔소이다로 비운의 조기 종영을 당했다. 2010년 내조의 여왕으로 드라마 PD로 변신, 글로리아, 여왕의 꽃 등을 연출했으나 엄혹한 시절 MBC 노조 부위원장으로 파업에 나선 통해 현재로선 복귀가 불투명하다. 2010년 내조의 여왕으로 백상예술대상 연출상을 공동 수상했고 2002년 뉴 논스톱으로 백상예술대상 신인 연출상을 수상했다. 저스로는 공짜로 즐기는 세상이 있다. 함께 쓴 책으로 마니아시 즐겁습니까? 과학 10월의 하늘을 날다. PD가 말하는 PD, who and how, 나의 영어 공부 이력서, 아까운 책 2013년 등이 있다. 중학생 때 영어책 한 권 외우고 세운 자존감을 디딤돌 삼아 부족한 교양은 독서로 채우고 부족한 외모는 연애로 극복하고 부족한 경험은 여행으로 메우고 부족한 연출 기회는 소셜미디어로 때우며 산다. 이 책은 영어라면 기겁하는 분들, 영어 공부에 학을 뗀 분들, 한 번도 영어를 배워본 적 없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영어 공부해 보시라는 힘찬 동기부여와 열렬한 응원을 전한다. 프롤로그. 영어를 잘하면 인생이 잘 풀릴까? 2015년 남미 파타고니아 트레킹을 하면서 하루 20km씩 걸었습니다. 녹초가 되어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오면 침대에 너블러져 스마트폰에 넣어간 미드나 시트콤을 시청했습니다. 그때 시트콤 루이를 즐겨봤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극중 루이는 삼류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카지노에서 코미디 쇼를 합니다. 카지노 손님을 위해 도박장 한쪽에 마련된 무료 공연인지라 관객의 집중도는 떨어집니다. 도박으로 돈을 잃은 이들을 잠시 웃겨줘 기분 전환을 시킴으로써 다시 도박판으로 돌려보내려는 카지노의 계산속이겠지요. 쇼에 대한 호응은 확실히 유로 관객이 좋습니다. 본전을 건지려면 공연에 몰입해야 하거든요. 멍하니 딴 생각을 할 거라면 굳이 비싼 돈을 내고 입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공짜 손님은 반응이 별로 없어요. 재미없으면 언제든지 일어나 미련 없이 나갑니다. 다시 룰렛이나 한판 해야지 하고 루이가 열심히 개그를 하는 도중에 어떤 손님이 일어나 나갑니다. 지금 제 쇼 안 보고 도박하러 가시는 거예요? 가면 또 이럴 텐데 여기 호텔 주인이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트럼프랑 여러분 중 누가 더 부자예요? 왜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카지노에 바치나요? 트럼프는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미 백만장자인데 말이죠. 결국 루이는 호텔 매니저에게 불려갑니다. 어이, 즐기러 온 사람들에게 그런 조크를 하면 어떡해? 사람들이 제 쇼에 집중을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자네 쇼 보러 와서 게임 즐기러 온 거잖아. 그런 사람들의 흥을 꼭 깨야 해? 루이는 순간 자존심이 팍 상합니다. 아, 됐어요. 제가 그만둘게요. 그럼 되잖아요. 홧김에 이를 때리치우고 나온 후 루이. 나오다 대극장에서 어떤 노장 여성 코미디언의 쇼를 보게 됩니다. 할머니 코미디언이 나이 60에도 무대에서 펄펄 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한 그는 대기실로 찾아갑니다. 선배님 존경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은 오늘 일을 때리치웠다고 말해요. 노장 코미디언 조앤 리버스와 루이의 대화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조앤, 그만뒀다고? 루이, 네. 조앤, 왜? 루이, 상황이 하도 거지 같으니까요. 조앤, 그래도 그만두지 말아야지. 잘리는 거야 할 수 없지만 스스로 때리치우지 말아야지. 무조건 버텨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루이, 버티면 언젠가 상황이 좋아질까요? 조앤 리버스가 루이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지는 않을 거야. 대신
너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시트콤을 보다가 순간 멍해졌습니다.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면 너는 더 나은 인간이 될 것이다. 나 이제 때려치울 거야 하고 물러나면 나의 한계가 거기까지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티는 자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그날까지 버텨야겠어요. 팝 가수 켈리 클락슨도 노래하잖아요. 영어 공부는 버티는 힘이 중요합니다. 회화학원의 어학연수에 가외 교습을 아무리 해도 늘지 않아 하다가 자꾸 포기한다는 후배가 비결을 물어왔어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영어책 한 권만 외우면 영어는 절로 술술 나온단다. 대답을 들은 후배가 더 쉬운 비결은 없느냐고 묻는데요. 쉬운 공부는 효과가 없어요. 책 한 권을 외우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어요. 힘들어도 6개월만 버티면 머릿속에 영어의 기초가 확고하게 들었습니다. 이 과정 없이 그냥 즐거운 공부로 넘어가면 즐겁기만 하지 효과가 없어요. CNN 뉴스를 틀어놓고 공부하면 아는 단어만 들리고 모르는 단어는 죽어도 안 들립니다. 테러리즘, 파리스, 프레지던트 등 언뜻언뜻 들리는 단어 몇 개로 내용을 추리하고는 CNN 뉴스의 70%를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제대로 된 영어 공부가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 CNN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 뉴스를 받아쓰기 해보세요. 자신이 써놓은 문장이 말이 되면 제대로 들은 거죠. 그렇지 않다면 CNN 청취로 영어 공부하지 마세요. 시간과 정력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초 회화를 들으며 따라하고 외우시는 편이 낫습니다. 초급 영어를 완벽하게 정복하지 않고 그냥 중급자 코스로 넘어가는 건 허공에 탑 쌓기고 밀물 앞에 모래성 쌓기입니다. 기초가 없으니 검세 무너집니다. 취미삼아 하는 공부라면 그냥 즐겁게 해도 되겠지요. 하지만 인생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공부하고 싶다면 무조건 책을 외우세요. 힘들어도 그게 가장 오래가고 가장 잘 남습니다. 화려하고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보이지 않는 땅속 기초공사에 더 공을 들이는 법입니다. 힘든 암송 공부를 버티고 견디는 과정에 내 속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 무언가를 이루며 뿌듯한 자부심이 납니다. 요령을 피우고 수능선을 넘어가면 영어도 사람도 나아지기 힘들어요. 포기하면 거기까지가 내 한계가 됩니다. 버텨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항상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요. 꾸준한 오늘이 있기에 내일은 무한하다. 이런 각오로 하루하루 삽니다. 매일 나아지고 그런 매일을 쌓아가면서 인생을 바꾸는 내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영어를 공부할 때 날마다 문장을 외웠습니다. 매일 문장 10개를 외우면 몇 달이면 책 한 권을 다 외웁니다. 회화책 한 권을 외우면 영어의 말문이 열리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 인생을 바꿔준 영어 공부의 비법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에필로그 영어가 취미가 되는 날까지. 고등학교 진로 특강에 가면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PD가 된 비결이 뭐냐고. 그럼 저는 책을 많이 읽었다고 말해줍니다. MBC 신입 면접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게 매년 책을 200권 넘게 읽는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시 묻지요. 1년에 200권씩 책을 읽으면 PD가 되느냐고. 그럼 다시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PD가 되려고 책을 읽은 게 아닙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책이 좋았어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 어느 순간 PD가 되어 있더군요. PD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꾼이에요. 책을 많이 읽고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이지요. 신입 PD 공채 경쟁률은 1200대 1 정도예요. 붙을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책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PD가 되려고 억지로 책을 읽었다면 떨어질 경우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책을 읽으며 보낸 시간이 다 허송세월이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미친듯이 하다 보면 뭔가 이룰 수도 있고 또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꿈을 못 이루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했으니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시키지 마세요. 꿈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장에 익숙한 삶과 결별하라. 우경인, 이경주 지음, 아날로그라는 책이 있어요. 1980년 한국인 1인당 GDP는 1688달러였지만 2014년에는 28,338달러입니다. 30여 년 동안 약 17배로 늘었어요. 고도 성장기에는 어떤 투자든 실효를 거둡니다. 집값이 미친듯이 솟던 시기에는
빚을 내어 집을 사면 빚을 갖고도 남을 만큼 집값이 올라서 이득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저성장 시대입니다. 고도 성장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어요.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갈 때는 워낙 바닥에서 시작한 것이라 조금만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납니다. 하지만 일단 선진국에 진입하면 사회발전 속도가 더뎌집니다. 일본처럼 거품 경제에 버블이 터지면서 후퇴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고도 성장기에는 빚을 내어 투자를 하는 것이 남는 장사였어요. 아파트를 사면 무조건 올랐고 대출받아 비싼 등록금을 내더라도 취업 후 충분히 갚을 수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 저성장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빚을 내어 집을 사면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고 대출을 받아 조기 유학을 보내면 에듀푸어가 됩니다. 인간은 기억의 프로입니다. 이미 세상은 바뀌었는데도 과거 30년간 이어진 고도 성장기의 기억, 그 시절의 성공 방식을 여전히 재현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지요. 그 결과 모두가 열심히 사는데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는 저성장 시대의 역설이 갈수록 뚜렷해집니다. 영어 공부가 투자로서 남는 장사이던 시절이 분명 있었지요. 수출에 강하다는 점을 내걸고 국제무역에 박차를 가하던 고도 성장기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좋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영어에 들인 돈을 흡수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죠. 책을 보니 대한민국의 기러기 아빠만 50만 명이랍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온 가족의 현재를, 가족 간의 사랑을, 노후 자금을 희생시키면서 합니다. 조기 유학을 떠났던 아이들이 외국에서 돌아올 때는 한국 경제가 이미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 투자한 만큼 뽑기 어려울 것입니다. 투자란 보상을 바라고 하는 행위지요. 이제 영어에 투자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예전 같은 보상은 이제 없습니다. 영어 공부 그 자체가 보상이어야 합니다. 영어로 무엇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자기 개발을 위한 취미활동, 두뇌 인지력을 키우는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게임처럼 영어 공부를 즐기셔야 합니다. 저성장 시대의 외국어 공부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현재를 즐기는 취미니까요. 예전에 통역대학원 다닐 때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어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 같아. 모두가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나? 그냥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즐겁게 살고 영어가 필요할 때는 통역사나 번역사를 쓰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기계가 통번역을 대신해주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네이버 라인의 일본어 동시 통역 서비스나 구글의 영어 스페인어 번역은 상당히 뛰어난 수준이라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자동 번역기나 통역 앱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물론 자동 번역기의 시대에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간난이 있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고도의 지식 정보 사회가 될수록 정보의 가치가 더욱 커지거든요. 웹상의 대부분 문서가 영어로 되어 있고 최신 전문 지식은 영어로 작성되기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정보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기계 번역은 감정과 느낌을 전달하는 데 약점이 있습니다. 언어란 기본적으로 모호하고 부정확한 게 특징이거든요. 길, 바람, 그리움 이런 우리말의 1대1로 대응하는 영어 단어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지기에 기계적으로 번역하기 쉽지 않지요.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사람들과 공감하고 교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영어로 교감하는 것은 여전히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책 읽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매년 100권 이상 책을 읽지만 그 많은 책에 나오는 충고를 다 따르지는 못합니다. 100권을 읽으면 두세 권의 충고를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 1일 방문자 수는 매일 1000명이 넘는데 댓글 부대를 운영해보니 영어 문장을 외우는 분들은 그중 20-30명 정도 되군요. 만약 그런 비율이라면 이 책을 사고도 기초 회화를 외우지 않는 분이 100명 중 97명은 되는 셈입니다. 책을 읽고도 암송법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그래요. 기껏 돈을 주고 책을 샀는데 막상 책 한 권을 못 외워서 아쉬울 분들께도 뭔가 위안을 드리고 싶네요. 괜찮아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굳이 힘들게 영어책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 공부를 안 하더라도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달성하셨으면 큰 선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 아이의 영어 교육을 위해 굳이 비싼 조기 유학을 시킬 필요는 없겠네 하고 느끼셨다면 이 책의 선물 중 가장 큰 걸 받으신 셈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것이거든요. 아이에게 억지로 영어를 가르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자유로이 놀도록 해주세요. 나중에 아이가 대학에 가면 그때 이 책을 보여주세요.
읽고 나서 실천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 대학생이 된 아이의 몫입니다. 아니하고도 뭐라 그러지는 마세요. 본인도 안 하셨잖아요. 둘, 언젠가 이민이든 이직이든 영어가 꼭 필요한 시기가 오면 그때 이측에서 일러준 대로 하면 되겠네 하고 미루셔도 됩니다. 저도 스페니아 공부를 하다가 이번 책을 쓰면서 잠시 접었어요. 책 집필에 온통 정신이 팔려 스페인어 문장이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영어가 머리에 안 들어온다면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세요. 영어는 미뤄도 됩니다. 셋, 그래도 책을 읽는 동안 가끔 재미있었어 하고 느끼셨다면 저도 기쁩니다. 코미디 PD로서 세상 사람들을 웃기는 게 제 삶의 보람이자 낙입니다. 영어 공부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잠깐이라도 즐거우셨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비록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 블로그에 찾아오셔서 영어 공부 진도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몹시 반가울 것입니다. 애써 영어 공부를 권한 보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즐거운 영어 공부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의 글 한민건 선생님께. 선생님 지금도 잘 지내시는지요? 샘트라는 잡지에서 평생의 언인에게 보내는 편지기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문득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저는 낮에는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선생님이 가르치시던 통역대학원 입시반 수업을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젊은 시절인 1970년대 말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했다 하셨지요. 길을 걸으면서도 영어 테이프를 듣고 싶은 마음에 대형 카세트 플레이어를 어깨에 올려매고 다니셨다지요. 워크맨이나 휴대용 mp3 플레이어가 나오기 전이니까요. 그걸 생각하면 요즘은 영어 공부하기 참 편한 세상이에요. 호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어두고 무슨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어깨에 밥수만한 카세트를 짊어지고 혼자 중얼거리며 다닌 덕에 동네에서 미친 사람 취급도 받았다 하셨지요. 선생님에 대한 오해가 풀린 거 TV 덕분이었죠. 1984년 미국 네슨에서 레이건과 먼데일이 TV 토론회를 벌였는데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그 장면을 생중계한 겁니다. 그때 선생님이 동시 통역을 하셨지요. 그 모습을 TV 화면으로 보고서야 동네 사람들이 아 그렇게 중얼거리던 게 다 영어 배우려고 그런 거였구나 했다고요.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해 당대 최고의 실력파라는 평가를 들었음에도 정작 동시 통역사로 오래 일하지는 못하셨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이나 스피커에 귀를 바짝 대고 테이프를 듣다 보니 청력이 나빠지셨어요. 동시 통역사에게 청력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결국 선생님은 통역사 양성학원의 강사가 되셨지요. 물론 그 덕에 제가 통역대학원 입시 준비를 할 수 있었고 합격도 했고요. 외대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후 저는 MBC PD로 입사하여 20년째 시트콤과 드라마 연출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TV 연출에 대해 배운 적은 없지만 일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한 문장 한 문장 차근차근 외우듯 촬영할 때도 한 컷 한 컷 한 장면 한 장면 또박또박 찍어 나갑니다. 어쩌면 제가 선생님께 22년 전에 배운 것은 영어가 아니라 인생을 사는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을 쓰고 난 후 그 시절 제가 어떻게 한민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시작은 대학 3학년 1학기 때이던 1991년입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서서 일을 보다 눈높이에 붙어있는 야학 교사 모집 안내문을 봤습니다. 오뚜기 1호 학교라는 야학이었어요. 밤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에만 열리는 학교였습니다. 안내문을 본 순간 몸이 부르르 떨리더군요. 새로운 인연을 예감한 전율이었을까요? 당시 저는 영어 카회로 짭짭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배운 영어로 많은 돈을 벌었으니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무료로 가르쳐도 좋겠다, 보람있겠다 하는 생각이 지원했어요. 가보니 영어 교사는 이미 많으니더군요. 대학생 봉사자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사법대 영어교육학과 학생이 많았습니다.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한 공대생 주제에 감히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나서기가 민망하더군요. 그땐 요즘처럼 뻔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이공계 학생을 드물다고 반기며 과학 수업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학 생물 교사가 되었습니다. 학생은 청계천이나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미싱산업, 미싱보조, 시다라고 불리는 일하는 10대 여공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형편이 어려운 집에 맞다란 초등학교만 나온 후 바로 공장에 취업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들은 언젠가 돈을 벌어 대학에 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일에는 야근이 끝나면 숙소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일요일에는 야학에 나와 공부했습니다. 청계천 옷 만드는 공장의 좁은 다락방에 갇혀 밤늦게까지 미싱을 타다가 일요일 하루 쉬는 날 야학에 와서 일주일치 공부를 몰아서 하려니 오죽 피곤하겠어요. 조는 학생을 깨울 방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웃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5분에 한 번씩은 꼭 웃겼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야학에 나왔지만 몸이 힘들어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아무리 좋은 공부라도 재미가 없으면 힘들어요. 무슨 일이든 재미가 있어야 의미도 있다. 이때의 깨달음은 나중에 예능 PD로 일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미없는 예능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거든요.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예능 PD가 공익에 복무하는 방식이다 라고 믿습니다. 영어 공부에 대한 책을 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부법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따라하는 사람이 적을 테고 그러면 그 좋은 공부법도 의미가 퇴색합니다. 어떤 일이든 재미가 있어야 지속할 수 있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야학 시절을 생각하면 소보로 빵이 기억납니다. 종로서적 옆에 고르당이라는 큰 빵집이 있었는데 야학 학생들 먹으라고 매주 소보로 빵을 몇 상자씩 주셨어요. 일요일 오전에 고르당에 가서 빵 상자를 받아오는 것이 신입 남자 교사들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공부빵을 보면 그때가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 고르당 사장님. 야학은 어디나 장소 가기 힘들어 고생이지요. 오뚜기 1호 학교는 종로 외국어 학원 원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일요일 하루 학원이 쉬는 날 학원 근무를 교실로 썼습니다. 종로 외국어 학원에서는 자원봉사교사들에게 의학 수업 할인 혜택까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로 외국어 학원 원장님. 오뚜기에는 학생으로 시작했다가 교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박상교 선생님이 대표직이지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중졸, 고졸 검진고시를 오뚜기에서 공부해 통과했어요. 대학 입시까지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어 당시 대학생 교사들이 아르바이트한 돈을 모아 학교에 다니게 해주었지요. 학생 출신 교사인 그는 오뚜기의 든든한 버팀목인데 그가 한양대에 다녔습니다. 그분이 공대 화장실에 붙인 안내문을 보고 제가 오뚜기로 가게 된 것이고요. 화장실에서 안내문을 보고 왔다니까 그러더군요. 남자들의 서서 읽을 때 딱 그 눈높이에 맞춰서 붙였거든. 읽기 쉽게. 잘했지? 그 덕분에 오뚜기를 만나고 대학 시절 즐거운 추억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선생님. 종로 어학원은 일요일엔 쉬었지만 쉬는 날에도 나와서 무료 공개 특강을 하는 억척 강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다면 이 재미난 걸 어떻게 쉬냐면 일요일에도 새벽부터 나오셨어요. 그분의 인기가 대단하여 아예 학원 꼭대기층 강의실 하나를 그분 전용 강의실로 만들었습니다. 일요일에 돈 한 푼 안 받고 특강을 하는 그분을 보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돈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나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학원도 냈는데 그분이 바로 이익훈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익훈 선생님. 대학 졸업하고 한국 3M에 취업했습니다. 헬스케어 부분에 발령받아 치과 의사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부분 영업사원이 그렇지만 치과 영업은 특이한 직업이에요. 모두가 울상할지음에 들어가는 곳에 혼자 활짝 웃는 얼굴로 들어가니까요.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가는 의사들을 상대로 영업을 뛰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은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평소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즉에 그것은 영어였어요. 때마침 회사에서 영어 학원 수강을 하면 교사 교육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종로 외국어 학원이 생각났어요. 야학 교사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던 종로 외국어 학원. 학원에 가서 커리큘럼을 보면 상담 직원에게 물었지요. 영어 수업 중에 가장 고급반이 뭐죠? 우리 학원에서 영어 최고급 과정은 통역대학원 입시반입니다. 당시 통역대학원 입시반 선생님이 한민건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택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지요. 감사합니다. 한민건 선생님. 한민건 선생님에 대한 글을 쓰다 선생님과의 인연이 대학 화장실에서 시작된 걸 깨달았습니다. 대학 신입생 때 짝사랑하던 여자애에게 잘 보이려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영어를 남에게 가르쳐 주려고 야학을 하게 되었고 영어 덕에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했고 통역 대학원을 나온 후 MBC PD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삶은 다 연결됩니다. 소중한 인연으로 소중한 경험으로 삶은 결국 하루하루가 다 선물입니다.